예, 자, 우리 이제 오늘 시험 보신다고요. 애를 많이 져셨고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같이 공부하시고 오늘 다 시험을 보셨고요. 아마 무난하게 합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해설 강의를 할 텐데요. 간단하게 짧은 시간 내에 핵심만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보던 그 시험 내용에서 늘 준비했던 내용에서 한 80% 정도, 85% 정도가 출제되었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고요. 다만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가 좀 지엽적이고 평소에 잘 못 보는 문제가 한 두세 문제 포함해서 많게는 5개에서 6개 정도가 조금은 고민이 되셨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더라도 이제 늘 보던 내용에서 합격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점수는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럼 1번부터요 쭉 풀이를 정답 위주로 해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1번 문제입니다. 법령 쪽인데요.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3번에 보시면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이 글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어요. 다만 신고법에서 이제 거짓 신고를 요구하고 이렇게 되면 처벌 규정이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무등록 불법 불합카에게 의뢰했다. 그 자체만 가지고 처벌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은 이제 용어의 정의가 되는데요. 나머지 지문들은 늘 보던 지문들입니다. 1번, 그렇죠?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수행하거나 보호전에 소공이죠, 뭐. 그렇죠?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공에 포함되는 것이고. 자, 4번은 이중 소속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맞는 말이고. 5번은 그냥 맞는 말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갑니다. 결기사유 우리가 등록 취소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결기사유 해당되지 않는 자 1번이 틀렸네요. 1번 아니지요. 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얼마 이상이죠? 300이죠. 300만 원 이상 받았을 때 3년간 결격에 들어가지요. 이 그래서 1번이 그냥 X가 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 결기사유 맞습니다. 3번 문제 갑니다. 시험제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딱 두 사람. 자의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 그 다음에 자격증 누가 교부합니다? 시도의사. 또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증을 평생 관리한다. 그 얘기였습니다. 옳은 걸 찾아라 그랬고 일단 4번 정답됩니다. 시험 못 보는 사람 부정행위 5년이죠.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은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4번 정답. 자, 1번 지문. 시험은 원칙은 시도의사가 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려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거치지 않아도 된다. X. 자격증 교부, 재교부 다 누가 해줍니다? 시도지사. 오케이. 자,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누가 교부합니다? 시도지사. 자, 5번. 시험의 공고가요. 두 번 나죠. 계략적 공고가 2월 28일까지 계략적 공고 나고 또 시험 시행하기 90일 전까지 구체적 공고가 또 한번 나오거든요. 12월 31일까지 X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정답.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중개대상물인데, 우리가 이제 뭐 분양권 O, 청약 통장 입주권 X, 재건축 재개발 동호 선정된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분양권 O, 대토권 X, 권리금 X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시험장 갔는데 문제는 좀 허접하게 나와 있습니다. 미채굴 광물은 토지에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개의 중개대상물 될 수 없죠. 온천에 물 없어요. 그렇죠? 금전채권 X, 점유 X. 자, 정답 5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사무소 설치하고 이전하고 법인은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개공끼리 사무소를 같이 씁니다. 공동사무소 이런 준비들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자, 틀린 걸 찾아라. 1번. 하나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오케이. 임시시설물, 이중사무소,
떴다방 설치해서는 안 된다. 오. 자, 3번. 법인이 아닌 개공, 개인 사업자죠. 분사함을 둘 수 없다. 오. 4번. 개공은 등록관청은 시군구를 얘기합니다. 시군구 관할구역 외에 있는 지역은 중개할 수 없다. X. 자, 개공인데 개공 종류 세 종류 있지요.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업무지역, 정부물건 다 중개할 수 있고 또 한 명 부칙개공. 부칙개공은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하는 것이 원칙이죠. 특광도입니다. 그렇죠? 시군구 바깥에 있을 중개할 수 없다. 시군구 안에 것만 할 수 있다. 이 말 자체는 X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부칙이다 하더라도 특광도로 오셔야 되고 부칙이 아닌 개공은 지역은 전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을 X 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법인일 때는 그죠? 그 주사무소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함을 둘 수가 있다. 그렇죠? 5번 O. 자, 그래서 틀린 것 4번 X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협회인데요. 이번에 협회가 시험 문제가 세 문제 나왔어요. 그죠? 좀 특이하게도 협회에서 시험이 3개, 공제에 관해서 2문제, 또 설립의 절차 늘 보던 거에서 한 문제. 자, 6번 봅니다. 옳은 걸 찾아라 그랬고 1번에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 사업입니다. 비영리 사업이에요. 비영리 목적입니다. 회원 간의 상호 부조, 서로 돕자는 거죠. 영리를 추구한다면 공제를 이빨 막 걷어가지고 그죠? 사고 나더라도 돈 지급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공제를 처음에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개공끼리 모여서 단체도 만들고 우리들 중에 누가 사고 칩니다. 혼자 감당을 못하니까 우리가 공제료의 형태로 십시일반 1년에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 걷어놔요. 거기에서 사고 친 회원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사고 처리해주고 공제기금에서 손해배상해주고 버는 대로 조금씩 갚아나가라. 비영리 사업입니다. 영리 사업하면 X가 되죠. 자, 2번 총회 의결 내용. 한 명 태우기로 했어요. 기억나십니다. 자, 지체 없이까지는 맞는데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한다. 이 말이 안 되죠. 누구한테 보고합니다? 국토부 장관.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오로지 국토부 장관만이 지도 감독할 수 있으니까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자에게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3번 늘 보던 거. 3번 아유 반가워요. 지부 또는 지부를 설치한 때. 오케이. 지부는 광역자치급 특광시 도의사에게 지회 쪼가리 사시미 쪼가리 시군구청장 등록 관청에 신고한다. 3번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4번 협회는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개공에 대한 행정상의 처분,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누가 합니다. 이건 등록 관청이 하는 겁니다. 협회에서 할 수 있다면 X가 되는 거죠. 5번 협회의 고유 업무, 품질 개선, 그렇죠? 품위유지, 자질항상, 제도 개선, 윤리 현장의 지정, 정보 제공, 협회 공제 사업, 거래 정보망 이런 것들 할 수 있죠. 정보 제공 지수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고유 업무에 들어가니까 할 수가 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옳은 거 정답은 3번 딩동댕. 자, 7번 문제. 인장 가죽 취세 바꿔 취세 변경 7일. 그렇죠? 자,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는 인장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도 할 수도 있고 또 직원 고용하고 고용 신고할 때도 할 수도 있다. 자, 2번 소고기가 인장 위반 정지, 자격 정지인데 1년의 법에 한해서 자, 업무 정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소공이잖아요.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써요. 소공의 인장 위반, 자격 정지죠. 업무 정지가 아니라 자격 정지에 들어가고요. 자격 정지는 6개월 범위 내죠.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 도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그냥 틀린 거고, 자, 1번 법인은 인감도장 개념이니까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오케이. 그래서요 틀린 것 2번 X 다 맞추셨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8번 문제. 정책심의위원회, 기본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 국토교통부 소속 임의기관,
예, 그렇죠. 네 가지 정책, 손자 보육 정책, 손해배상, 자의취득, 보수명 육수에 관한 사항,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위원장은 누구다? 국토부 제1 차관 포함해서 어디에다 모인다?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다 모여요. 국토부 임의가 아니고 세븐일레븐 편의점 모여서 제주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그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합니다. 오케이. 자, 안건 올린 당사자고 심의 의결하는 위원 사이에 당친연대, 당친간대 서로 연대가 돼 있어요. 그러면 공정 의결이 안 되니까 당의 의결에서 제척되는 거지요. 제척되면 제척 사이요. 당친과 나 사이에 서로 연대가 돼 있어요. 안건 올린 당사자일 때, 위원이 당사자일 때 서로 친족 관계일 때, 연구, 용역, 감정, 정언, 진술 등을 자신했을 때 자문을 자격했어요. 이미 선입견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리인 관계일 때 그렇습니다. 자, 연구 용역이 예전 시험문제 나왔었고 연구 용역. 자문이 딱 나와가지고 자문이 있던가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4번에 부위원장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싸. 우리 수업 시간에 부위원장은 어디에 나온다? 협회 나온다. 협회. 협회에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협회에는 공제, 운영위원회, 10군에 19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누가 있다?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다. 협회 공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업무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하고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7, 11 몇 명 안 되는데 여기에는 부위원장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이 있다. 그때는 누가? 미지직위원, 미지직 그렇죠? 미리 지명해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미더덕 아닙니다. 미지직 맞습니다. 우리 했던 거 그래서 4번을 확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문, 연구, 용역, 자문, 감정 다 포함되는데 혹시 여기라도 좀 아가리까리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냥 확 4번이 정답이 확 찍히게 됩니다. 자, 9번 문제. 9번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 14조. 법인 사업자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쓸 때고 14조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100% 나온다 했거예요. 이거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배반하신 거예요. 배반, 배신, 직사. 자, 그래서 중관상, 기분, 경경. 스님의 관상을 보니까 기분이 경경 가볍게 좋아집니다. 중개업에다가 임대 관리 등 관리대행,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기타 중개업 부서에는 각종 용역업의 알선, 그다음에 주택 상가 분양대행. 자, 분양대행에서 주택하고 상가 이거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토지 분양대행은 택지 분양대행 토지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주택하고 상가 건물일 때 분양대행 된다 했고요. 그다음에 경영 기법 정보 제공인데 누구를 확인한다? 개공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개공들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기법 정보 제공, 그다음에 경매, 공매, 알선대리. 그럼 다 들어가 있죠. 여기 안에서 14조에 다 들어갑니다. 정답은 5번. 이게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자, 10번 문제. 고용인 직원입니다. 직원 종류 두 종류. 소공도 있고 보조원도 있고. 자, 그래서 보조원 고용인의 모든 행위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간주한다, 아싸비요. 자, 2번 직원을 잘라버렸어. 왜 잘랐을까요? 종료 왜요? 열받았다. 일을 안 해. 열받아 잘라버렸어요. 며칠 내에 종료 시간한다? 10일. 14일이니까 틀렸죠? 2번이 그냥 X가 됩니다. 자, 3번 보존이 중간에 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공뿐만 아니라 보존 책임다. 둘이서 연대 책임지는 거죠. 그죠? 고용인이 직원이 뭘 잘못합니다. 중개업무관에서 사고를 쳐요. 사장님이 사고 친 것으로 본다. 15조 제2항. 요것 때문에 직원하고 사장님이 같이 연대 책임집니다. 3번 4번도 소공의 자의진도 벽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벽에 거는 것은 다 원본, 4번, 원본을 벽에 걸지요. 고용전자, 인장전자, 재변전자, 휴폐빵. 오케이. 그래서 고용신고 전자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X 다 맞췄을 겁니다. 자, 11번 문제. 자, 사무소. 이거 단독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했던 거. 소연이 성명 광고할 때 소연이 이름을 쓰는 거예요. 소연 명성 하셔야 되고 소연 성명 하셔야 되겠고요. 소연이 이름을 써요. 광고문에다가 전단지 찌라시에다가 소연 성명 소연 명성 성명 소연 이름 쓰는 거예요. 소재지 자 소재지 다음에 연락처 사무소 소재지 대박사무소 11번지 연락처 전화번호 쓰죠. 다음에 성명 우리 개공의 이름 성명 쓰는 거고 다음 명칭 사무소 명칭 쓰는데 소공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누가 하는 거야? 사장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공 이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소연 성명 또 소연 성명 다 만들어서 다 보니까 6번 지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 있었다면 헷갈릴 텐데 6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아니면 이건데 소공은 아니니까 디귿을 빼면 정답 몇 번? 4번.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소연 성명. 자, 12번 문제. 옳은 걸 찾으세요. 물건 설명 의무. 자, 1번. 개공은 선량한 관리자 주의, 성관주의로서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하고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물건 보여주고 근거 자료 제시하고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 확인하고 설명하는데 권리관계 설명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설명상 기권 공법 하시면 기권 공법 포기하시면 시험 남은 수백일 동안 좋겠습니다. 취득 조세 거래 정가 수료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다 설명하는 겁니다. 1번 그냥 오가 됩니다. What's the matter? 1번 그냥 맞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1번. 그렇죠. 옳은 거 정답 1번이죠. 자 2번 공동 중개했는데 한 명만 서명하면 된다. X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죠. 자, 요 말장난 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함정들 우리가 연습 많이 해드렸어요. 물건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된 후에는 뭐 한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성되기 후다 말도 안 되지. 완성되기 전에 물건 설명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보조는 중개업 수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단순 업무 보조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설명을 진다 하면 4번 X, 5번 X 설명 필요 없습니다. 5번 X. 자, 정답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 틀린 걸 찾아라. 1번 누구입니다? 국장. 그렇죠. 국토부 장관은 지정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지정 요건 시험 100% 반드시 나옵니다. 부가 통신 사업자이 되고 컴퓨터 용량과 성능 같이 되고 쭉쭉 이 쌈빵 그죠? 기사 하나, 개사 하나, 회원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대에서 각각 30명 이상 그리고 부가 통신 사업자로서 일정한 조건 갖춘다. 맞는 거죠. 자, 3번 사업자 절차 지정 신청한 며칠 내에 지정 떨어진다. 지정은 30일. 지정받고 3개월 내에 뭘 만든다? 운영 규정을 정해서 국장에 승인받는 거죠. 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사이트 설치 운영하는 것이고 30일, 3개월, 1년 시험 꼭 나옵니다. 지정 요건 5가지 시험에 꼭 나옵니다. 다 나왔네요. 그죠? 자, 4번 운영 규정을 병행하고자 할 때도 국장에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4번 5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공 회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요 공개해야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차별적으로 허위 매물 공개하고 유리한 정보만 올리고 정보를 조작하고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랬다면은 처벌되겠죠. 기억나십니다? 지정 취소 플러스 1년 추첨. 그래서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을 그냥 X 하시면 됩니다. 틀린 5번. 나이스. 다 맞췄을 거예요. 그죠? 자, 14번 금지행위. 우리가 판례까지 초과 수료, 착오를 인정하지 않는다. 당자 수표 이야기 준비 많이 해서 갔는데 아유 꼴랑 이거 나왔네요 그냥. 그래서 금지행위 오를 찾아라. 자, 금지행위는 개공 등에게 다 적용되죠. 그래서 개공, 소공, 보존 사무소에 계신 분들은 다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마 그런 얘기죠. 1번 법인 개공의 사원이 중개사물 매매업이죠. 금지입니다. 이런 금지되지 않는다. X. 2번 쌍방대리 3년 3천이었어요. 그죠? 금지되지 않는다. X. 3번 중개인과 직접거래 3년 3천이죠. 금지된다. 오 3번 금지된다. 정답 3번.
금지된다. 오케이. 자, 4번. 직접거래, 임원, 사원, 다 개공 등 다 포함되죠. 직접거래 어떻게 한다? 의뢰는 직접거래 3년 3천인데 금지되지 않는다. 5번 직접거래 처벌되죠. 3천 금지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자, 정답은 몇 번? 3번 정답. 이게 다 맞추신 거예요. 자, 15번 갑니다. 휴폐업.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서식을 물어봤는데요. 서식을. 왜 서식을 묻고 그랬어요. 자, 1번 봅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봅니다. 상식. 서식 종류가 거의 뭐 1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서식 다 못 외워요. 그죠? 그래서 확인 설명서,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이 서식들, 그 서식들 딱 보고 가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휴폐업 신고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본질로 접근하신다 그랬어요. 본질적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했어요. 자, 1번에요. 휴폐업 신고합니다. 누가? 휴폐업 신고하나요? 개공. 그럼 개공의 종류가 몇 종류다? 당연히 세 종류죠.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 개공. 그럼 부칙인은 그러면 못 쉬어요? 부칙인은 일만 하다가 그냥 사망해야 됩니까? 당연히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 종류 세 종류가 누가 쉬느냐? 휴업 신고서의 종별 체크할 때 세 종류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자, 2번. 폐업 신고서 작성할 때 폐업 기간. 휴업 신고서 작성할 때 휴업 기간을 적는다. 자,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 휴업은 3월을 초과하고자 할 때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 신고하고 휴업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6개월 초과할 수 없죠. 그러니까 휴업 기간은 기간이 중요한데 폐업은 기간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폐업을 처음부터 3년 폐업할지 10년 폐업할지 100년 폐업할지 어떻게 알고 폐업 기간을 적겠느냐 그 말이겠죠. 자, 그래 다시 말씀드려서 휴업 기간은 의미가 있는데 법에서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폐업 기간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폐업하는 날짜만 적으면 되는 것이지 폐업 기간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죠? 오케이. 자, 그다음 3번 늘 보던 거 등록했다면 일을 하면 되는데 3개월이 초과되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휴업 신고를 했어야 되잖아요. 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 그래서 미리 신고해야 되는 3번 5. 자, 4번 간판 철거. 간판 띄어서 패대기 취폐리. 취소, 폐업, 이전. 사무소 간판 철거해야 되잖아요. 철거는 며칠이에요? 재취업, 철거, 재취업 철거 맞잖아. 5번 부득이죠. 취약, 질병, 징집, 취약, 공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나이스. 늘 보던 거는 요 세 가지 지문에다가 요거는 상식으로 맞는 거. 요거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상식으로. 그래서 2번을 과감하게 팍 찍었으리라. 이렇게 믿어요. 믿어도 되죠? 믿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찍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16번 갑니다. 16번에 에스크로 제도 채무의 보장 틀린 것을 찾으라 권고할 수 있다. 예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할 수 있죠. 예치 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예치 명의자 누구 명의로 착한 자 믿을 수 있는 자 중은채 죽은 채 하는 사람을 보신전공 보신탕 먹여서 살리는 것을 전공을 하는 자. 그렇죠. 죽은 채 보신전공 중개업자 은행 채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전문회사 공사업자. 자, 그러면 죽은 채 보험회사 명의될 수가 있다. 공제사업자 보신전공 보신탕 먹여서 살리는 것을 전공하는 자 명의자로 예치할 수 없다. 4번 X. 명의자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4번 X. 분리 관리된다. 위반 시에는 업무 정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 4번 X. 예치 명의자 물어봤습니다. 나이스. 예. 자, 맞추셔야 되는데. 맞추시죠. 17번. 전속인데요. 야, 요 문제는 조금 참신했었어요. 그죠? 전속입니다. 정보 공개하잖아요. 자, 정보 공개하는데 공개할 내용 통으로 다 외우신 거예요. 기권 공법하시면 기권 공법하시면 수백일도 거지됩니다. 공시가는 임대차 할 때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자의 성명주소 같은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니까 절대로 never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성명주소 인적사항이잖아요. 제껴버려야 되죠.
그다음 공시가는 임대차라 그랬잖아요. 임대차니까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환경 조건, 수벽 1조, 소음진호 환경 조건 이거요. 공개사항 맞잖아요. 그래서 리얼은 공개를 해야 되고 임대차니까 공시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인적사항, 권리자의 성명주소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아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개를 해야만 하는 걸 찾아라. 리얼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정답 1번 리얼. 오케이? 예. 네가 수업 시간에 인적사항이라 그랬지 주소 성명은 얘기 안 했잖니. 아이 주소 성명 인적사항 개인정보잖니. 개인정보 인적사항 그렇잖아요. 자 그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뒤에 붙인 말은 제 농담으로 붙인 말이고 어쨌거나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임대차이니까 공시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환경조건 공개되죠. 정답 1번. 맞추시리라 믿습니다. 자, 18번 갑니다. 18번은 자, 수수료 돈 내는 경우 지자체 조례.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돈 내는 경우 6개가 있죠. 시험 볼 때 응시수료 돈 내고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돈 내고 등록 신청할 때 돈 내고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법인에서 분사무소 설신고할 때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할 때 자 지자체 조례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돈을 내는데 자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요 니은 자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합니다. 그럴 때는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응시수수료 원서비를 누가 결정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각인이 되도록 그렇게 연습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걱정은 되는데요. 그냥 타퉁으로 쳐서 5번 찍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금 이렇게 좀 세심히 하셨던 분들은 지자체 조례니까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가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니은을 빼고 기역, 디귿, 리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됩니다. 바람이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5번을 많이 찍었을 것 같아요. 이 문제 함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돈 내는 경우 기역은 정, 재교부 돈 내고 디귿도 돈 내고 리얼 돈 내는데 요거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거든요. 지자체 조례가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니은 하나를 빼줘야 된다는 거. 니은을 빼주셔야 돼. 니은을 빼주셔야 돼요. 이거 맞췄으리라 믿고는 싶은데 조금은 이제 함정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맞추신 분은 나이스 따봉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갑니다. 자, 19번에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왼쪽에 이게 두 페이지로 나누죠, 그죠? 왼쪽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 윗부분은 로마자 1번 권리 이전용, 아랫부분은 로마자 2번의 권리 취득용. 우리가 반복했던 거 아싸 이거 맞추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전용은 팔아주세요. 물건에 관한 정보를 적을 거예요. 물건의 표시, 쏘면 연구용 건물, 쏘면 찌찌용 토지. 그게 싹 다 외우신 거야. 그 다음에 좋은 것 좀 알아봐 주세요. I want something special. 뭔가 좋은 거 취합니다. 어떤 말이 공통으로 들어간다. 희망 물건 좋은 것 좀 알아봐 주세요. 희망 물건의 종류, 가격, 지역 조건, 종가지죠. 4가지. 그대로 나버렸네. 일반 중에서 자 여기에서 매수 취득하기 위하여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할 항목 모두 골라라. 매수니까 취득용이다. 취득. 좋은 거 희망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희망 물건의 종류, 가격, 지역, 조건.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맞추신 거예요. 문제 적중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이 문제 보시고 좋았을 겁니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이전용이고요. 요것도 공법, 요것도 이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용이니까 희망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하는 거. 오케이, 땡큐. 자, 20번 갑니다. 절등치, 늘 보던 거. 결의, 허사, 이양업, 하나투. 절등치가 아닌 걸 찾아라. 사망의 산, 절등치. 정지 중인 소송을 하여금 정의 중의 일을 시켜요. 시키면 뭐다? 절등치. 시킨다고 하는 소공은 자격 취소. 정의 중에 나오면 무조건 취소. 부정 등록 시험 반드시 나온다 그랬어요. 절등치 플러스 3년 3천. 나이스. 4번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결격이란 말이에요. 결격은 절등치 절등치. 자 5번 시험 꼭 나옵니다. 이중 샤무쇼 임시야 셜머 이중 샤무쇼 상등치 플러스 일일천 임시 시절물 상등치 플러스 이중 샤무쇼 상등치 플러스. 자 그래서 5번은 절등치 아니죠. 상등치. 정답 몇 번? 5번 정답. 맞추신 겁니다. 오케이. 21번. 자, 협회 설립. 와우. 해설도 필요 없죠. 발긴 세 글자 300명. 발긴 세 글자 300명. 부부 동반 창립 총회 600명. 몇 명? 600명. 한꺼번에 들이치지 마시고 원, 투, 차차차. 창립 총회 차차차. 원, 투, 차차차. 원, 투, 차차차. 부부 동반 600명. 4번 정답. 다 맞추시리라 믿습니다. 무조건 지금 맞추신 거예요. 22번 갑니다. 소공 자격증 제당되지 않는 것. 금리빨 2개 서서 확인. 금리 둘 서서 확인. 부가 기준까지 다 외워갔는데 그냥 사유만 물어봤네. 안타깝게도. 그렇죠? 예. 검증이 부하기준 몇 개월? 6개월. 이중 소속 6개월. 이중 계약서 6개월. 서명 날인 계약서에 설명서 서명 날인 확인 설명 위반 인정 위반 부하기준 몇 개월? 3개월. 여기까지 싹 다 외워갔는데 그냥 그냥 사유만 물어봤네. 그냥요. 해당되지 않는 거. 1번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은 계약서 늑장 쓰면 깜빡합니까? 같은 계약서 늑장 쓰면 안 됩니까? 왜 안 되는가요? 공동 중이면 늑장 쓸 수도 있고 5명이면 다장 쓸 수도 있고 소공이 다 붙어 있으면 담당 소공이 다 함께 다 쓰면 하는데 왜 1번 왜 뭐쩌라고. 자, 서로 다른 이중 계약서는 내용이 다른 거 다운 계약서 10억짜리인데 5억이다. 9억짜리인데 20억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 계약서가 이중 계약서죠. 동일한 내용이라 했잖아요. 또 권리는 부합된다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처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번을 찍어내시면 되고, 요거는 이중 소속 자격 정지 거짓 기재했다. 그래서 이중 계약서잖아요. 이중 계약서 거짓 다운 계약서 요것이 자격정지죠. 설명 의무 위반 자격정지 3개월짜리 설명서 서명날 하지 않고 3개월짜리. 자, 정답 1번 맞추시는 겁니다. 이거는 오케이. 자, 23번 문제 공제입니다. 네,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공제 사업을 할 때 규정 만들어죠. 규정은 뭐다? 국장의 승인인 거예요. 그렇죠? 1번 5. 자, 요청이 있을 때 건강원장은 조사검사 할 수가 있으나 포인트도 뭐다? 요청이 포인트다 했습니다. 자, 3번 책임 준비금을 다른 으로 정할 때 국장의 승인이 되겠죠. 책임 준비금의 적립비율 늘 보던 거, 준비 충분히 100% 돼 있는 거, 공재료 수입액 확인했고 100분의 10 이상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5가 되는 거죠. 자, 5번도 이제 시험에 나올 때가 됐던 거예요. 그죠? 5번 시험 나올 때 됐는데, 그렇죠? 회계인으로 종료 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그렇죠? 이게 한동안 예전에 많이 나왔다가 요즘 한동안 쉬고 있으니까 나올 때가 됐습니다.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종료되고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니 일간 신문 또는 협회보 신문에다가 공시도 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도 하는 겁니다. 6개월 했으니까 5번을 X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자격 취소, 옳은 걸 찾아라. 자격 취소 시험 꼭 나온다 했습니다. 자취 생활은 5일이 보통이다. 자취 생활은 5일이 보통이고요. 오로지 자격 취소에만 있는 제도 5일 내에 보고 통지하는 거 하고 또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을 반납하는데 자격증 분실했을 때 이 사유서 제도 오로지 어디에만 있다? 자격 취소에만 있다. 자, 5번 좀 볼게요. 자격 취소됐는데 자격증을 분실했어요. 반납하러 가다가 분실해버렸어요. 어떻게 한다? 사유서 쓰시면 된다 그랬어요. 신규로 재발급 받아서 반납한다. 틀렸죠? 사유서에 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5번이 5번 틀렸죠? 5번 틀렸네. 네. 옳은 걸 찾아라. 2번 맞네요. 그냥 자취는 5일이 보통. 정답 2번. 자, 1번 질문은 자격 취소인데요. 주소지 관할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효사에 내가 프린샷은 내가 거는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효사가 자격 취소하는 거예요. 또 쉬운 장이 웬 막말입니까?
도지사에. 오케이. 자, 3번. 취소하기 전에 청문해야 되는. 하지 않고도 X. 취소하기 전에 청문. 자, 4번. 아우, 이 뭡니까? 이게 교부한 시 도의사죠. 산업관리공단 X. 자, 정답 2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25번 문제. 포상금. 중개법에 포상금이고 또 하나가 신고법에도 포상금이 있는데 신고법에 포상금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중개법에 포상금입니다. 부양무양 네 가지 간첩 있죠. 부정등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업, 또 자격증, 양도대여, 부양무양. 자, 그랬을 때 검사가 뭐래야 된다? 간첩 맞아요. 공기법 미기도 있어요. 공소제기 하나 또 했을 때 기소, 유예했을 때 돈 준다. 공기법이요. 돈 준다는 거. 얼마 준다? 건당 50만 원이죠. 150만 원 X. 150만 줬으면 좋겠어요. 건당 50만 원. 자, 2번. 검사가 신고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한 경우에는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돈 주는 겁니다. 지급하지 않는다. 뭐 X죠, 뭐. 국고에서 보조하는 거, 국고 보조. 시도에서 보조 X. 자, 결정되고 몇 달 내에 돈 준다? 한 달이죠? 2건, 여러 건수가 신고 고발장이 쭈르륵 들어오면 누구한테?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장에 돈 주는 거예요. 그죠? 다 준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거 정답 4번. 나이스. 뭐 가볍게 맞췄을 겁니다. 자, 26번 문제인데 과태료에 누가 때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 꼭 나오리라 이렇게 봤었고요. 그죠?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500짜리냐 100짜리인지 그만 물어봤네요. 우리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다 외우고 시험장 갔는데 휴폐 20만 원, 개소보자 30만 원, 간판에 간 거 등불 50만 원 싹 다 외워가는데 500은 운명 공개 지징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간단히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공제는 누구다? 협회잖아요. 협회 나오면 무조건 얼마다? 500 이하 과태료 누가 때린다? 국토부 장관.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개공 대상으로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누가 때린다? 등록관청. 금액이 가장 큰 거 정답 1번. 딩동댕. 자, 27번 갑니다. 27번에 외국인 특례네요. 외국인 특례. 옳은 것을 찾으라. 자, 요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령입니다. 우리 신고법에서는 보통 한 5문제 정도가 보통 출제가 되는데요. 적게는 4문제에 보통 5문제인데 올해 시험은 신고법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7문제가. 특이한데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에서 보통은 한 3문제 나오는데 신고제에서 한 문제 더 나왔고요.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보통은 한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더 나왔고요. 그죠? 그다음에 늘 나오던 거 이제 외국인 특례예요. 외국인 특례.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특례. 늘 이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원래도 그냥 한 문제가 늘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가 나왔고 이 부분에서는 꼭 그냥 맞추셔야 된다 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고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으로서 취득합니다. 그럼 신고해야 되겠죠? 60일 내에 신고, 위반 시 300 이하 과태료.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했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위반 시에 100만 원 과태료. 국적이 바뀌었음에도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게 되면 이제는 외국인으로 국적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보유하면 외국인이 소유한 형태가 되죠.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계속 보유 신고.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전용 허가국 있죠? 군사, 문화는 야생적이다. 오케이. 허가 위반 2년 2천. 자, 그 다음에 거래 신고하면 취득 신고할 필요 없다. 거래 허가 받으면 취득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자, 1번 질문. 국제연합 전문기구. 외국인이죠. 뭐 법원, 경매, 계약 이외의 원인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내에 신고하셔야 되고 3개월 X. 3개월은 말도 안 되죠. 2번 외국인 등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 취득과 관계가 없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규제받는 것인데 임대차 계약 규제 안 받습니다. 또요 계약이다 했을 때 6개월 남으면 그냥 틀린 거예요. 계약은 뭐다? 60일이고 임대차니까 또 이거 신고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도 그냥 X. 자, 3번. 3번요. 외국인 분기 종료부터 한 달 내에 요거 국장 이거 특별이니까
국장에게 바로 제출하면 돼요. 3번 맞아요. 3번 맞는데 야 이거 3번 찍어내셨을까? 그리고 이제 밑에 4번 보니까 허가는 며칠에 떨어진다? 15일. 이거 많이 봤던 거고 5번에 판결로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신고하지 않아야 된다. 판결은 계약 이외의 원이잖아. 경매, 판결, 상속, 계약 이외의 원이죠. 합병, 이 계약 이외의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X 신고를 해야 됩니다. 판사는 바보다. 기억나십니까? 판사는 바보다. 띠리리리리. 판결로서 면제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것까지 딱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쪽에서 생각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당연히 생각나실 거고.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5번 X죠. 자 그러면 다 틀렸잖아요. 다 틀리고 나니까 결국 뭐가 남았다? 3번만 남았더라. 그렇죠. 그래서 한 달 내에 제출해 줘야 됩니다. 특별자치시장. 원래는 시구청에서 분기 종료가 되면 한 달 내에 시도의사에 보고하고 시도의사가 국토부 장관에 보고하는데 이거는 특별자치 세종 특별자치시장 여기는 바로 국장에게 바로 보고하는데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크게 반복은 많이 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나머지 지문들이 늘 보던 거 꼭 나오면 됐던 거에서 나머지 지문이 명확하게 다 XXX가 되니까 3번 이렇게 해서도 맞출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3번도 이제 요약집 차근차근 보신 분들은 3번 맞출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이것도 그냥 점수는 받았으리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28번 갑니다. 28번은 수업 시간에 한 적도 없고 이거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출제위원이 그냥 공법처럼 이런 식으로 내면 내용을 이따만한 데서 그걸 딱 알고 시험장 가봐야 꼴랑 한 문제 나오는 거를 그렇죠. 이건 몰라요. 이거는 그냥 버리세요. 이거는 그냥 버립니다. 얘는 지금 뭐 내년에 또 시험 받으면 어쩔 수 없어요. 1호부터 이게 이제 1호부터 10호까지가 되는데 어쨌거나 11조 1항에서 1호부터 15까지만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1호부터 10호까지 10개를 외우시라도 외울 수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외운 적도 없고 언급 드린 적도 없고 이거는 그냥 제가 책임지고 그냥 한 문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제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책임질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냥 한 문제 틀리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죠. 100점이 아마 올해는 아마 100점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부분에서도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그냥 늘 보던 거에서 한 85점 정도 수준에서 점수가 나와서 무난히 합격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예전처럼 이제 뭐 100점 맞고는 좀 힘들 거고 공부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통화에서 확인을 해보면 92.5 이렇게 요 정도 수준에서 90점, 90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뭐 그건 안타깝지만 그렇죠? 뭐 100점 맞고 합격하면 좋겠지만 그죠? 뭐 어쩔 수 없는 저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절대평가 시험에서 그렇죠? 100점은 주지 않겠다는 그 출제위원의 강력한 의지가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는 뭐 자, 그렇습니다. 출제위원이 이제 밤길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사실은. 자, 29번 갑니다. 29번 신고법인데 신고법에도 포상금 제도가 있다 그랬고 기억나시죠? 어떤 자요? 거부무사. 내 칼을 받아라 뿅 칼집만 넣어 칼이 없어 거부한 무사 신고나 허가를 거부한 자. 자, 거짓 신고한 자입니다. 거짓 신고한 자 얼마? 거짓 신고한 자는 처벌되는 과태료 취득가액의 5%야. 그 과태료 20%를 신고 고발하는 자에게 포상금 주고 한도가 얼마다? 한도 1,000만 원. 다음에 부정하게 토지거래 허가 위반 3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하나. 부정하게 허가받거나 무허가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사용 이용하지 않았을 때 얼마 준다? 건당 50만 원. 한 건당 50만 원. 건당 50만 원. 요거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접수된 날로부터 2달 뒤 보상금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네. 우리 계산 문제까지 다 하고 시험장 갔는데 뭐 계산까지는 안 나왔네요. 그렇죠? 자, 국고 충당한다 이 말이 없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위반이 관여한 자. 관여한 자. 간첩과 공범인자가 신고했습니다. 이거 포상 안 주는 겁니다. 지급한다 X. 자, 그다음 익명, 가명, 차명으로 신고 고발해서 누군지 모른다. 돈 준다. 안 주는데 국고로 환수된다. 말이 안 돼. 돈이 아예 나오질 않아요. 돈은 누가 준다? 시군, 구청에서 돈 주는데 아예 줬다가 국고로 환수 그런 개념이 아예 주질 않는다니까요. 그렇죠입니다. 자, 샵은
가격을 신고하지 않았다. 미신고 고발했는데 건당 1,500만 원. 말도 안 되고. 신고하지 않은 자는 또 간첩도 아닌 거예요. 이 건당 1,500원 말 자체도 없는 거고. 그렇죠. 신고 관련해서는 거짓 신고 하나만 있습니다. 자, 5번. 포상금을 받으면 포상금 지급 신청서 종이 쪼가리는 다 누가 만들어? 종이 쪼가리는 다 국토부 장관이 만들잖아요. 그래서요. 국토부 영인 정하는 종이 쪼가리를 당연히 제출해야 되겠지. 뭐 5번 O 이렇게 되는 5번 O. 정답 5번 O. 당연히 돈 달라야 돈 주죠. 뭐 그렇죠. 그래서 5번이 그냥 O가 되고 나머지는 다 X가 됩니다. 옳은 거 정답 5번 맞추셔야 되는데. 자, 30번 갑니다. 30번. 신고법에서 이행강제금 이거 무슨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는데 실수요자라 그래서 허가를 해줬거든요. 근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의무이용기한이 있죠. 자기요 몇 년? 2년. 사업시행자 몇 년? 4년. 자, 저기요 2년, 사업시행자 4년. 이거 다 5만 50년 가셨어요. 그죠? 어쨌거나 의무이용이라는 사용을 했는데 그걸 쓰지 않는다. 그럼 이행명령 써라. 이행명령 써라. 왜 안 쓰냐? 써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써. 그럼 이행강제금을 때리는 거죠. 이행강제 몇 프로까지? 10%. 토지가액의 10% 법에서 그대로 빵치 1빵. 이행강제 몇 프로? 빵치 10%. 지가 안 쓰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 쳐요. 임대 몇 프로? 7%. 자기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무단 변경했어요. 무단 변경했어요. 5%. 기타 쳐요. 기타 7%. 자, 이렇게 이행강제가 매년 때는 언제까지? 의무기간 동안 안 써. 의무기간 동안. 의무기간 지나면 쓸 의무가 없는데 이행강제는 당연히 안 때리겠죠. 이미 때리는 것은 징수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옳은 걸 찾아라. 자, 이번에 이행 위반에 있었던 날 기준이 아니라 이행 명령한 날, 이행 명령 받은 날 기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X. 의무 기간이 지나면 이행강제 못 때리는 거예요. 의무 기간 중에 사용할 의무 위반했을 때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이행 명령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 징수해야 된다. 3번 정답. 이 기출 질문입니다. 기출 질문인지 많이 보던 거. 이미 작년에 때렸던 것은 징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3번을 쉽게 찍어 쓸 겁니다. 오케이. 자, 4번. 임대차요. 20% 아니라 몇 프로? 100분의 7. 임대차요. 7%. 자, 5번. 과부가 처음 받은 자가 국토부장관 이의제기. 요거는 거의 안 받던 지문인데. 이의제기 30일입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30일. 이의제기와 한 달 개념이거든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짝대기 하나 들고 팍 이의를 제기합니다.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30일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 이거는 우리 기출 지문이니까 3번은 그냥 쉽게 정답이 나왔을 거예요. 작년에 때렸던 거 올해 실태 조사를 했더니 올해 안 쓴다. 올해 써라. 이행명 했더니 쓴다. 그럼 올해는 새로운 이행안을 못 때리는데 이미 때렸던 작년 거는 징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정답은 3번. 자, 31번 갑니다. 31번은 법정지향권 얘기인데 민법 문제가 왜 나온 것이요? 자, 법정지향권입니다. 법정지향권입니다. 자, 보시면 X 대지에 Y 건물이 있대요. 오케이. 개공이가 Y 건물에 대해서만 요것만 매매되는 것을 중개를 한답니다. 그래서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졌나 봐요. 건물 주인을 위해서 지상권을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인정하는 본원제도 법정이냐 건물을 유지시키자. 남의 땅을 공짜로 써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건물을 유지하자. 그래서 이 건물 주인,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건물 주인에게는 땅 주인이 뭐다? 지상권을 설정을 해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처음에는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져 버렸어. 땅 주인이 건물을 철거를 했을 때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서로 동일인 소유있다가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지는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건물을 다 철거하게 되면 사회적 경제 가치가 떨어지니까 건물을 유지하자. 건물 유지하려면 땅 주인은 건물 주인에게 지상권을 설정을 해준 것으로 법 자체가 강제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법정 지상권. 이 원인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원인에 따라 몇 개가 있었다. 5개 있었죠. 민법 305 전세권 설정자에게 설정을 본다. 366 저당권 실행으로 가담법 10조 임모법 제6조 또 하나가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자, 그러면 기억 보실게요. Y 건물에 철거 특약이 있으면 철거할 거고
철거 특약이 없었을 때 관습법상에 법정 자원이 되고, 관습법상 법정 자원이 될 때 이 건물임을 하면 기둥과 지붕과 주된 벽을 갖추면 허가 여부 관계없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사상으로 관습법상의 법정 자원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법에서는 불법 무허가 건물이니까 공법적으로 철거를 해서 철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민법 영역에서는 그 부허가 건물이다 하더라도 건물이니까 지상권은 민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죠. 철봉, 자전거 보관소 이런 것들은 건물이 아니니까 법정 정이 되지 않는데, 건물이라고 하면 기둥과 지붕과 주된 벽이 있으면 허가, 등기, 미등기, 무허가 관계없이 건물임을 하면 지상권이 된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자, 니은 관습법상의 법정에서 성립되었대. 건물에 대해서 지상권 인정되었대. 근데 그 건물이 철거돼요. 뽀개지고 다시 신축이 됐을 때 옛날 건물 기준으로 민법에서 공부하신 거 구건물 기준으로 관습법상의 법정 자원 그대로 인정된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하고요, 공철신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철신, 공동저당 잡고 철거되고 신축된 거, 그때는 번연이 되지 않죠. 그거하고 구별하시되, 그거는 공철신 사건이고 공동저당 철거 신축 세 개가 다 나왔을 때는 법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미 성립됐다니까. 이거는 이미 건물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됐는데 뽀개집니다. 또 지었어요. 그럼 구건물 기준에서 그 지상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니은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민법 판례인데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그죠? 자, Y 건물을 취득했는데 Y 건물을 위해서 X 대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버렸다. 민법 판례입니다. 민법에 나오는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인정되는데도, 그죠? 본인이 여기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지상권을 먼저 포기하는 것을 본다. 포기하는 것을 보는 거야. 아니다가 뭔 아니냐, 포기하는 걸 보는 거지. 지상권이 인정되는데 관습법상의 본인이 되는데 땅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그걸 포기하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디귿 X. 자, 그다음에 리얼은요, 지료지급 의무가 없다 X예요. 제가 법정지상권 개념은 법의 규정에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유지하자는 것이고, 약정지상권은 합의죠. 약정지상권에서는 지료가 지상권 성립의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짜로 빌려줄까? 오케이, 공짜로 빌려다 쓸 때 내 땅을 공짜로 빌려줄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료가 없는 무상지상권도 있고 지료 약정이 있는 유상지상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법정지상권은 본질이 둘이 그런 합의가 없어. 합의가 없을 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공권력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건물 유지하기 위한 제도니까 토지 남의 땅을 공짜로 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법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 법정지상권은 지료 지급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료적 의무가 없다 하면 X가 돼요. 그래서 요거 1 X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인데, 자, 요 지문을 보는 순간 제가 아차 싶더라고. 이거 뭐냐면 예전에 요거는 이 제기 살짝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안 받아줄 가능성이 있는데, 예전에 한 몇 년 된 지금 아직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법정지상권은 본질적으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지 공짜로 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료 지급 의무를 기본 전제로 하는 것이고, 얼마를 토지 사용을 주느냐, 합의가 되면 합의가 되고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 청구에 따라서 법원에서 결정해 주거든요. 약정과 법정의 차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몇 년 됐을까요? 예전에 중개법 이쪽에서 법정지상권 문제인데 지료가 요소가 아니다는 약정지상권의 내용을 따가지고 이의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워낙 그때 문제가 어렵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 해에 중개법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의 제기 이제 정책상으로 그냥 받아준 적이 있어요. 그냥. 그래, 그것 때문에 요거에 이제 좀 모르겠습니다. 여기 좀 논란의 여지는, 원래 본질은 법정지상권은 지료 지급 의무가 있는 게 맞아요. 이게 정확한 판례 내용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제기를 받아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이게 이 제기가 지금 서로 상충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정확하게 판례에 따른 됐으니까 이 말은 틀린 거예요. 판례에서는 지료적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정확한 판례 번호도 제가 다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때 다른 문제가 많이 어려웠던 시절에 이 제기를 받아준 적이 있어요. 지료적 의무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런 약정지상권 얘기를 당시에 이의제를 잘못 받아준 적이 있어요. 그 어쨌거나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자, 일단 생략합니다. 어쨌거나 그냥 그대로 이제 정답은 1번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뭐 또 받아준다는 뭐 확정은 없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일단 그럴 가능성은 뭐 조금은 있다는 거. 어쨌거나 일단 그렇게 보고요. 일단 추세를 지켜보고요. 또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 처리합니다. 이 내용 자체는 1번이 맞습니다. 정답이요. 예. 자, 그 다음에 32번 갑니다. 정정 신청사항. 예. 이거는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정할 수 있는 것, 변경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이거는요, 예, 하실 분만 하세요. 꼭 빅점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고, 아니면 그냥 놔두시고요. 다만 대금하고 대금하고 날짜는 변경 신고 대상에 들어가는데 정정 신청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부가 일제만 변경이 되고요. 교체나 추가는 변경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했고요. 다음에 꼭 100점 필요하신 분들은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거, 정정할 수 있는 거 기억나시면 좋겠는데, 이건 뭐 사실 이 문제는 뭐 틀려도 하기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는데, 다만 이제 쉬운 건 있죠, 그죠? 어쨌거나 정정할 수 있는 건 정정할 수 있는 거, 요것은 걔가 주전이냐, 주전인지 후보 순서인지, 주전인지 소상이 전이라, 수전지 소상전, 소상이 전이라. 그랬더니 걔가 주전이래. 그래? 그러면 면 종류, 우리 라면 먹으러 갈 때 걔 주전이라며? 그러면 걔도 데려와. 걔도 같이 먹자. 됐지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그 암기 코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 주소, 전화번호, 지분, 그 다음에 개공, 우리 중개업체 개공의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상호, 대박 사무소 소재지, 상호,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신고 필정이 잘못 나왔을 때 고쳐주세요. 정정 신청하면 바로 지체없이 고쳐준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잖아요. 면적 종류, 대지권 비율, 지목, 그다음에 뭐 지분, 거래 지분, 뭐 이런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면은 개공의 주소면에 말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2번은 X 하시면 돼. 나머지 면 종류, 우도 라면 먹는다. 면 종류 데려와. 대찌찌. 그다음에 얘는 주전인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 쪽이 되고, 이거 맞추셨다면 이제 그렇죠. 100점을 받을 수 있는데, 100점을 노려볼 수 있는데, 아까 그 문제 앞에 몇 분이었어, 이거. 아까 몇 분, 이거. 출제위원 얼굴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100점 할 수 있었는데, 아까 몇 분이에요, 외우지도 못해. 이거 때문에. 아마. 운 좋게 2번 찍으셨다면, 아침에 당일날 할아버지가, 2번을 찍어라. 했다면, 100점 나올 수도 있겠는데, 힘들어 봅니다. 이거 문제는 이게 출제위원 28번은 자기도 못 외울걸요, 이거 1부터 10호까지를, 10가지를. 돈 있냐 없냐 그 얘기 같은데 어쨌거나 성질납니다. 어쨌거나 다시 가셔서 요것은 우리가 이제 2번을 X 하신 분도 있었으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33번 갑니다. 3번 갑니다. 3번. 네, 법원 X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공시라는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최저가를 1억으로 정했다. 최저가 법원에서 최저가를 결정합니다. 최소한 이 가격 이상으로 팔자. 보통 감정평가를 하죠. 그래서 감정가 1억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감정가가 1억이다. 그럼 법원에서 최소한 1억 이상 팔죠. 최저가 1억이라고 법원에 정했대요. 그러면 입찰할 때 얼마 이상으로 입찰해야 된다? 요 최저가 이상으로 입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1등, B가 2등, C가 3등인데 C가 5천만 원 썼다. 입찰 무효. 1억 이상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1억 이상으로. 자, 그렇습니다. 자, 옳은 것을 찾아라. 갑이 1억 2천에 1억 2천에 매진청하기로 했다. 그러면 1,200만 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정한다. 입찰 보증금, 징글징글한 거, 우리가 1년 동안 내도록 한 거. 입찰 보증금은 어디에 10%다? 자기 쓴 신청가의 10%가 아닌 거예요. 최저가의 10%. 최저가의 10%가 뭐다? 입찰 보증금. 물건 사러 가면 그 물건 값이 10% 계약금 낸다는 거. 물건 최저가의 10%니까 얼마? 최저가 1억이니까 얼마 들어간다? 보증금 얼마씩? 1,000만 원씩 들어가네. 1,000만 원씩.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0이 아니라 얼마? 1,000만 원을 입찰 보증금 내는 거고. 자, 그다음 2번하고 3번은 이것은 좀 생소하실 건데 이거 예전에는 수업할 때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시험에.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자 이제 보십니다. 이거 얘기요. 1등 선 사람이 1억 2천 똑같이 1, 2등이 똑같다. 똑같이 1등이 두 명이 다 하게 되면 물건을 한 명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1등이 공동 1등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결정할까요? 제비를 바로 뽑습니까? 아닙니다. 결선 투표 한 번 더 합니다. 둘만의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해요. 둘만 딱 불러가지고 1등끼리만 입찰을 다시 합니다. 입찰을 다시 해요. 두 명만 입찰을 다시 할 때 예전에 썼던 1억 2천보다 더 높은 가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 명은 1억 4천, 1억 3천이면 1억 4천에게 물건 주는 거야. 그래서 입찰했는데 1등이 공동 1등이 나왔을 때는 둘만의 결선 투표를 또 해요. 한 번 더 합니다. 결선 투표했더니 둘 다 하필이면 또 1억 4천 똑같다. 그때 제비를 뽑아요. 오케이. 차순위 신고요. 차순위 신고. 최고가에서 보증금 뺀 가격. 어차피 시험을 맞춰서 우리가 최고 뺀 가격은 알고 있으니까 정답 나왔단 말이죠. 최고 뺀 가격 이상을 썼을 때 차순위 신고할 수 있는데 차순위자가 둘이요. 그러면 차순위자가 둘일 때는 지들만의 둘만의 차순위자만의 결선 투표 한다 안 한다. 그때 안 해. 그때는 바로 그냥 추첨으로 뽑아요. 추첨으로. 자,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1등이 공동 1등이면 둘의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거쳐서 그때도 같으면 추첨으로 가고 차순위자가 만약에 똑같이 같은 가격 2등이 둘이다. 둘 다 차순위했다. 그럴 때는 바로 추첨으로 바로 갑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한동안 뭐 시험 계속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2번하고 3번이 확 나왔는데 좀 당황했었어요. 저도 그랬는데 그렇죠. 4번에서 늘 보던 거 4번에서 자 보실게요. 4번 먼저 보십니다. 4번에 1억 5천만 원의 최고가 매수인 1등이 얼마를 썼대? 아이고, 자 1등이 얼마 썼대? 1억 5천 원 썼대요. 최저가가 얼마래? 1억이래. 보증은 얼마씩 냈어요? 1,000만 원씩 냈죠. 얘가 1등을 했대요. 자, 그랬을 때 법원에서 보증 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갑이 차순위 매수인 하기 위해서 갑이 차순위 신고 차순위 갑이 최고 뺀 가격 1등하고 차이가 요 보증금의 차이가 적게 되잖아요. 최고가에서 1억 5천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야지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5천에서 1,000을 빼니까 얼마다? 1억 4천이잖아요. 1억 4천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줘야 1,000만 원보다 차이가 적게 나거든요. 그래서 1억 4천을 넘어야 한다. 4번이 맞잖아요. 우리가 늘 보던 거. 최고 뺀 가격. 그래서 4번 O하고 점수 받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실게요. 1번은 입찰한 가격의 10%가 아니라 최저가의 10%, 1,000만 원을 보증금 내야 되고 입찰 보증금. 자, 그 다음 2번 최고가 신고한 자가 1등이 둘이다. 그러면 그 두 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입찰을 무효해가 다 한다. 그게 아니라 이 둘만의 결선 투표를 또 한 번 더 둘만의 추가 입찰을 둘만의 것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자, 3번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인을 했다. 다시 입찰 둘만의 입찰을 다시 한 거예요. 그죠? 했을 때 전에 가격 예전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줘야 되죠. 예전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X 처음에는 1억 5천을 썼다가 둘만의 결선 투표하는데 1억 4천을 쓴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종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 1억 6천, 1억 7천 이렇게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는 X가 됩니다. 자, 5번 차순위 매수인물의 경우 그다음에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보증금, 입찰 보증금 돌려주세요. 신청할 수 있다. X. 자,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돌려주는 건 무조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대기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스탠바이 대기가 되면 1등이 돈을 다 내버리면 가져가고 돈 내지 않았을 때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일단 그때까지는 스탠바이 대기로 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보증금 돌려달라 할 수 있다면 X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1등이 돈을 다 내버렸다. 물건 가져갔다. 그때는 더 기다릴 필요 없지요. 그때는 보증금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 돈 안 내버렸다 그러면 자기 낸 보증금에다가 나중에 매각 허가 결정받고 잔금 내서 물건 가져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스탠바이 대기 상태에서는 그대로 묶여 있는 것이지 보증금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신청할 수 있다면 X. 정답 몇 번? 4번 정답. 자, 4번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최고 뺀 가격. 자, 34번 갑니다. 자, 34번입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해 있는 서울시 상가, 상가 임대차 보법령입니다. 임대차 기간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 보증금 5천에 자 상가에서는 환산 보증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환산 보증금, 그다음에 권리금 제도, 그다음에 계약, 갱신 요건 요 세 가지가 포인트다 그랬습니다. 그죠? 저는 환산 보증금인데 보증금 5천에 월세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얼마 된다? 1억 5천짜리예요. 환산 보증금 1억 5천이면 그죠? 9억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 되는데 다만 최우선 변제권은 있다 없다? 없어. 최우선 변제권 서울에서 6,500 이하일 때 소위 들어갔어.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됩니까? 2,200까지 최우선 변제되죠. 6억 슬라비아 둘덜 치킨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5천이니까 뭐는 없다? 최우선 변제권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오케이. 옳은 것을 찾으라. 1번 임대농급 임차인들 을의 연체 차임이 상가 넣으면 연체 몇 기 무조건 3기 200이면 2기를 얘기하잖아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3기 그러니까 300만 원에 이르 3기가 연체가 되어야지 뭐 할 수 있다? 일방적인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갱신 요구를 거절당할 수 있어요. 상가는 몇 기? 3기. 주택은 몇 기? 2기. 상가니까 몇 기? 3기가 연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체차임 200이니까 2기밖에 연체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X. 해지할 수 있다면 X. 자, 2번.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 깎는 거예요. 정액은 제한이 있는데 깎는 거는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액은 1년에 5% 제한이 있잖아요. 정액일 때는 한번 올리면은 1년 내에 다시 올릴 수가 없다. 그 말이 맞을 텐데 2번은 정액이 아니라 뭐다? 감액. 깎는 것은 제한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감액 있고 1년에 다시 감액 못한다. X. 자, 3번.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명에 통지하지 아무 말이 없다. 묵시적 갱신. 아무 말이 없어요. 묵시적으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아니죠.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갱신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렇죠? 자, 4번 상가 경매 결정 등기 전에 사업자 등록 인사 상가니까 뭐라 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인사 어서오세요 인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대항력은 그날 준다 그 다음날 준다 그 다음날 주죠. 자, 그리고 대항력은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은 대항요건에다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해 봐야 되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인사만 했는데 선순위보다 우선 변제니까 최우선을 얘기합니다. 최우선 변제권 있다 지금 말이에요. 근데 선순위보다 더 우선이면 최우선 변제권을 얘기하는데 지금 환산 보증 얼마였다? 지금요, 아까 1억 5천 있잖아요. 최우선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5천만 원 최우선 변제받는다. 선순위보다 더 많이 빨리 최우선 변제받는다 하면 X가 돼요. 4번 X.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답 되겠죠. 5번. 임대차 등기가 되거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마치지 못했다. 등기도 없고 사업자 등록도 없다.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어요. 그럼 새 주인이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지금요, 보증금에다가 월세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1억 5천짜리다. 선술보다 먼저 받는 최우선이 있다 없다? 없다. 묵시적 갱신은 해지가 아니라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거다. 감액은 제한이 없다. 그렇죠? 2기 아니라 몇 기다? 3기다 하는 거. 정답 몇 번이다? 5번 정답. 오케이. 자, 35번 갑니다. 임야, 분묘기지권 임야인데 2, 3, 4, 5 늘 보던 거. 뽕이 없잖아. 쑥 들어간 암장 기지권이 되지 않는다. 가묘, 유골이 없는 가묘인이 되지 않는다. 시어치득 지르지 의무가 없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새로운 권능 추가 기능은
추가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남은 거 뭐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 정답은 그냥 1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을 기준해서 그 전에 설치된 것은 장사법 적용되지 않고요. 장사법은 2001년 1월 2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 장사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묘 기지권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가고요. 2001년 이후부터 설치된 것은 기지권이 없다. 그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1번 X 하시면 됩니다. 자, 2, 3, 4, 5. 이거 다 맞으면 그냥 1번 X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괜히 혹시라도 헷갈렸다 하더라도 1번 그냥 틀린 거예요. 2, 3, 4, 5가 맞으니까. 예, 자, 36분 갑니다. 오케이. 자, 갑과 을 소유의 X 부동산.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명신탁이네요. 등기 명신탁. 명신탁이 자꾸 나와요. 자, 그렇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을 소유의 X 부동산. 친구 병. 자, 요거 지금 다시 사실관계를 다시 보겠습니다. 갑은 을과 을소의 X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과 을소 X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친구를 찾아갑니다. 병과 명신탁 약정합니다. 친구 병과의 명신탁 약정. 친구야, 내가 물건 하나 샀는데 내 이름으로 등기가 그렇다. 그래서 네 이름을 빌려주면 네 이름으로 내가 등기 좀 받아놓자. 이건 뭐지요? 3자 간의 등기 명시다. 이 갑은 명의 신탁자, 병은 명의 수탁자, 둘 사이 약정을 통해서 등기를 친구 이름으로 신탁자가 수탁자 친구 이름으로 등기를 받아놓게 되는 겁니다. 3자 간의 등기 명시탁입니다. 1번 기억. 갑과 병 간의 약정이 탈세탈법 목적을 하는 유예다. 이거는 뭐죠? 배종종 얘기예요. 배우자나 종중 종교단체가 그렇다는 것이고 친구지간에 했던 명시탁은 뭐다? 이건 무효. 약정 무효. 완무효, 투무효, 쓰리무효. 오케이. 3무효 원칙.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물건도 무효.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한테 여전히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유효하다. X.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O. 3자 간에는 횡령죄가 없다 했어요. 횡령죄는 2자 간에 있어요. 3자 간에는 등기 명시탁이든 계약 명시탁이든 횡령죄가 없어. 그냥 없어요. 자, 디귿에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죠. 유효하니까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하라 할 수가 있다. 이거 맞죠? 그렇죠? 다만 이제 지금 등기가 어디에 가 있어요? 병한테 가 있으니까 이 무효 등기를 뭐 한다? 말소 지워버리지. 지워서 회복한 다음에 이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디귿 O. 자, 그 다음에 리얼 병. 병은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소유권 취득이 안 됩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을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취득하고 얘는 부당이득, 이는 계약 명신탁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매도인이 선일 때 계약 명시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리얼 X 옳은 거 니은하고 D가 정답은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37번 문제 볼게요. 갑 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을이 주택에 인도받고 6월 3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대요. 인도도 받고 그렇죠. 6월 3일 날 확정을 받으면서 주민등록까지 했대. 인주 확정일자를 다 6월 3일 했던데.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같은 날에 6월 3일 날에 병 저당권 등기했고 그다음에 다음 날이니까 6월 4일이겠죠? 6월 4일 날에 정이 또 저당권 건저당 저당 같다고 보고요. 저당권 등기했대요. 임차인 을에게 개공이 설명한 내용을 오늘 찾아라. 자, 임차인의 위치가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임차인이 어디 들어갑니까? 임차인은 같은 6월 3일 날에 확정일자도 받고 주민등록 마쳤어요. 주택임대차에서. 그러면 대항력 자체가 언제 준다? 그 다음 날로 넘어가. 대항력이 넘어가니까 확정일자를 6월 3일 받아도 대항력이 다음 날로 넘어가니까 우선 변경은 다음 날 넘어가요. 그래서 6월 4일 여기로 와요. 6월 4일 넘어가는데 다음 날 몇 시? 오전 0시가 기준됩니다. 얘 저당권은 몇 시 기준? 9시 기준. 얘도 저당권 몇 시 기준? 9시 기준. 그러니까 임차인 을의 위치가 어디 들어가느냐? 1번에
병저당하고 3번의 정저당 사이에 여기에 임차권 을이 들어가요.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말소 기준보다 후순위가 어떻게 된다. 그대로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오늘 찾아라. 1번. 정의 건저당권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확 넘어갔어요. 임차인 을은 매수인 낙찰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X. 말소 기준보다 후순위니까 그대로 소멸된다. 소멸됩니다. 자, 2번. 병 또는 정 누구든 건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되면 경매를 여기서 신청하든 누가 경매 신청했느냐 고려하지 않습니다. 권리부서 다 똑같은 거예요. 권리부서는 똑같아. 그래서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다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소멸한다. 2번이 5가 됩니다. 2번 놓치시면 밑에 가서 이제 힘드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3번. 경매 시에 을이 임차인이죠. 배당을 요구했을 때 병과 정보다 우선 변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X죠. 얘보다는 후순위니까. 얘보다는 후순위죠. 얘보다는 정보다는 우선 변제 받아도 병보다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 X. 자, 4번.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을은 누구죠? 임차인이죠. 우선 변제권의 행사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죠. 그때는 집을 낙찰자에게 비워줬다는 확인 도장이 있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경매를 자기가 집어넣을 때는 반대급 부이행을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 집어넣을 때는 집을 비우지 않고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배당으로 보증을 받죠. 그때는 집을 낙찰자에게 비워주고 그걸 받아야 돼요. 배당금을. 예, 했던 거. 그렇죠. 그래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그죠? 비워줘야 된다. 인도를 해야 된다. 맞는 말 같은데 함정이 있네. 여기다가 왜 여기다 함정을 파고 그래. 법원에다가 자기 집을 법원에다 넘기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낙찰자에게 인도해야 되지. 낙찰자한테. 법원에다가 맡기면 법원에 판사가 그 집 들어가서 합니까? 그래서 말도 안 돼.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4번은 법원에 인도해야 된다. X.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야. 5번. 을이 집행 권한을 얻어서 강제임시. 이것도 우리가 반복했던 질문 아니에요. 사실은. 경매를 누가 집어넣는다? 임차인이 경매를 집어넣어요. 요거는 강제 경매겠죠. 집행 권한을 받아가지고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집어넣어요. 경매를 집어넣었다. 경매 신청했다는 얘기는 팔아서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요구했다. 이게 포함된 개념이에요. 자기가 이걸 경매를 집어넣었다. 그 말은 팔아서 돈 주세요. 그 말이니까 굳이 배당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는 팔아서 돈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등기가 되었느냐인데 그것만 구별했고요. 이건 사실 우리가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게 봤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매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돈 달라는 얘기니까 경매 신청에 배당료가 포함되어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누가 또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당연히 받죠. 당연 배당자. 경매 등기 전에 뭐가 돼 있으면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부를 보고 배당해 주니까 등기가 돼 있으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 받는 거고. 자, 여기에서는 지가 경매 집어넣는데 지가 배당을 못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에 배당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별도로 배당료가 된다 하면 5번 X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이거는 우리가 2번은 많이 요게 포인트예요. 결국 같은 날에 요건 다 갖추면 누가 이긴다? 저당권이 이긴다. 오케이. 임차권의 대항력은 다음날 넘어가니까 우선 변제금도 다음날 넘어가고 얘보다는 시간이 얘는 0시고 얘는 9시니까 이 사이에 임차권이 들어간다. 여기 포인트예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보다 후수니까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2번 놓치게 되면 5번도 찍을 수 있겠고요. 4번도 찍을 수 있겠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3번도 찍을 수 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당일날에 초긴장 상태에서 보시기엔 아마 힘드실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그래요. 조금 쉽게 냈으면 좋았을 건데. 38번 갑니다. 전자기가서 한 문제가 나오리라, 나왔다면 허접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허접했습니다. 정답은 뭐죠? 4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 시스템에다가 전자계약서 나오면 자동으로 매매일 때 자동으로 실거래가 신고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죠. 제출하면서 본다. 4번 정답.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틀렸어요. 1번. 구축은요, 누구다? 국장. 구축은요, 국장. 전자인증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없다. X죠. 공인인증서 이런 거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정자 자동 부여됩니다. 자동 부여되지요. 예? 자, 공인인증자 문센터에 자동 보관된다 그랬어요. 그럼 개별적으로 종이 쪼가리로 또 보관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 오케이. 나이스. 정답은 몇 번? 4번 정답. 나이스. 39번 갑니다. 자, 신고 대상이 이거는 서비스 문제. 오롯이 매매, 공급, 돈 주고 사고 파는 것만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X. 이거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39번은 서비스 문제. 자, 마지막 40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옳은 걸 찾아라. 자, 1번. 계약서 작성 교부를 누가 했다? 그래. 개공이가 계약서 줬잖아요. 그러면 누가 신고하는 거예요? 개공이가 신고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왜 신고를 합니까? 아이고 쏘갔다. 영이 아직도 맑으시면 안 돼요. 그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다. 소공은 되는데 보호는 안 되잖아요. 3번 지방공사하고 민간이하고 거래했다. 누가 신고한다? 지방공사. 국가하고 민간이 거래했다. 누가 신고? 국가. 지자체하고 민간하고 계약을 했다. 누가 신고? 지자체. 공동신고 웬 말이냐? 지방공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자, 4번,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반드시 나옵니다. 뭐 신고할 사항 인고 부부 실제 없죠. 인고 부부 실제 있다 없다? 없다니까. 인고 부부는 인고 부부는 실제 없다니까. 없죠. 시험 100% 투기 과열지구 3억 이상 자금 조달 입주계 인적사항 계약일 부동산 면종류 소지지 실거래가 업자 조건이야. 조건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해야 된다. 5번 정답. 공법은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공법은 기권 공법 하시면 수백일도 적어서요. 확인 설명서 기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 X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정답이 되는 거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40문제 보셨습니다. 자, 그래요. 어쨌거나 이제 수업 시간에 늘 봤던 거 제 욕심으로는 그냥 90점은 많이 됩니다. 90점은 당연히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또 그것도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한 과목만 하는 거고 우리 또 공부하신 분 6과목을 하시다 보니까 그죠? 충분히 반복할 시간과 여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1년 정도 꾸준히 하셨다면 모두 분에 말씀드린 대로 85점 정도에서 한 90점 사이에서 또 조금 좀 실수했었다면 80점 이상은 마이너스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무난하게 합격을 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쨌거나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말을 제가 조금은 이제 스피드 있게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내용을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충분히다. 아마 정답 찾고 해설 강의 드릴 때 불편함은 없으리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제 주변에 있은 분들은 뭐 다 합격을 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고 늘 행복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